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 보전 산업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기압 제어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표준 작업 압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기압 제어 시스템에서 압축 공기의 표준 작업 압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0.5에서 0.7 메가파스칼입니다. 공기압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작업 압력은 0.5에서 0.7 메가파스칼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공기압 기기의 효율적인 작동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압력대입니다. 압력이 너무 낮으면 실린더나 액추에이터에서 충분한 출력을 얻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기기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며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용 공기압 부품들은 이 압력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품의 수명도 최적화됩니다. 일반적인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축 공기 시스템도 대부분 이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기압 방향 제어 밸브에 관한 문제로 밸브 표기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기압 방향 제어 밸브에서 5분의 2 방향 제어 밸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5개의 포트, 2개의 위치입니다. 5분의 2 방향 제어 밸브의 표기법에서 앞의 숫자 5는 밸브에 있는 포트의 개수를 나타내고, 뒤의 숫자 2는 스위칭 위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5분의 2 밸브는 5개의 연결구와 2개의 작동 위치를 가진 밸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포트 1개, 작업 포트 2개, 배기 포트 2개로 구성되어 복동 실린더의 양방향 제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기법은 ISO 국제 표준에 따른 것으로 공기압 시스템 설계와 도면 작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3분의 2 밸브는 3포트 2위치 밸브를 의미하며 단동 실린더 제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압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압 어큐뮬레이터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작동류 온도 조절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유압 시스템에서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시스템 내 압력 맥동을 흡수하여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고, 둘째, 펌프 정지 시나 비상 상황에서 보조 동력원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피크 부하 시 보조 유량을 공급하여 펌프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류의 온도 조절은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이 아니며, 이는 쿨러나 히터 같은 별도의 열교환 장치가 담당합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주로 가스식, 스프링식, 중량식이 있으며 가스식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 보전 산업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진동 측정용 센서에 관한 문제로 앞전형 가속도계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동 측정용 센서 중 앞전형 가속도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직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앞전형 가속도계는 앞전 효과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앞전 결정에 가속도가 가해지면 결정의 변형이 발생하면서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앞전 효과는 동적인 변화에만 반응하므로 정적인 가속도, 즉 직류 성분은 측정할 수 없고 교류 성분만 측정 가능합니다. 앞전형 가속도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빠른 응답성으로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여 수십 kHz까지 측정 가능하고, 둘째, 앞전 결정에 민감한 특성으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온도 보상이 필요하며, 셋째, 앞전 결정 자체가 작아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직류 성분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전 용량형이나 앞저항형 가속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전형은 진동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센서이며 회전기계 진단의 핵심 도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전기계 진단에 관한 문제로 간이 진단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전기계의 간이 진단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회전기계의 진단은 간이 진단과 정밀 진단으로 구분됩니다. 간이 진단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첫째, 작업자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방법. 둘째, 진동계나 온도계 같은 간이 측정기로 종합적인 값을 측정하는 방법. 셋째,
측정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트렌드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스펙트럼 분석은 정밀 진단의 영역으로 FFT 분석을 통해 진동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해하여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떤 결함과 연관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밀 진단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이 진단으로 이상이 감지되면 정밀 진단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적 진단 절차가 일반적이며 이는 효율적인 보전 활동을 위한 기본 접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설비 신뢰성 지표에 관한 문제로 신뢰성과 보전성 지표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설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MTTR입니다. 설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설비가 고장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s의 약자로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을 나타내고 신뢰도는 일정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을 의미하며 가용도는 설비가 작동 가능 상태에 있을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MTTR은 Mean Time to Repair의 약자로 고장이 발생한 후 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므로 신뢰성이 아닌 보전성, 즉 Maintainability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전성은 설비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가용도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종합한 지표로 MTBF 나누기 MTBF 더하기 MTTR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설비 평가에서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 보전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축의 비틀림 응약에 관한 문제로 극관성 모먼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축의 비틀림 응력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식에서 극관성 모먼트가 가장 큰 단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원형 준공축입니다. 극관성 모먼트 J는 비틀림에 대한 단면의 저항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양으로 같은 재료량을 사용할 때 단면 형상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원형 준공축은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중실축에 비해 재료가 중심축에서 더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극관성 모먼트가 가장 큰 단면입니다. 극관성 모먼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적분으로 계산되므로 거리가 멀수록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무게의 축을 만들 때 준공축이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고 재료 효율도 우수합니다. 비틀림 응력 공식 타우는 T 곱하기 R 나누기 J에서 J가 클수록 응력이 작아져 안전합니다. 사각형이나 타원형 단면은 같은 단면적이라도 극관성 모먼트가 작아 비틀림에 약하므로 회전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구동축, 발전기의 축, 선박의 추진축 등 비틀림이 작용하는 축은 대부분 원형 준공축으로 설계됩니다. 무게도 가벼워지는 추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어의 모듈에 관한 문제로 모듈 정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어의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모듈은 피치원의 지름을 인수로 나눈 값이다입니다. 모듈은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치수로 피치원 지름 D를 인수 Z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즉, M은 D 나누기 Z이며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모듈은 무차원이 아니며 길이의 단위를 가집니다. 모듈이 큰 기어는 인수가 같다면 피치원 지름이 크므로 기어의 크기가 큽니다. 즉, 모듈이 클수록 기어 크기가 커지며 작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듈이 클수록 기어 인수가 같을 때 강도가 커집니다. 모듈이 큰 기어는 두꺼운 일을 가지므로 더 큰 굽힘 강도와 마모 저항을 가집니다. 모듈은 기어의 호환성을 위해 표준 모듈 시리즈가 정해져 있으며 1, 1.25, 1.5, 2, 2.5, 3 등의 값이 표준입니다. 두 기어가 맞물리려면 같은 모듈을 가져야 합니다. 모듈은 미터법 표시이며 인치법으로는 다이아메트랄 피치가 사용되는데 이는 모듈의 역수 개념입니다. 기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관이음에 관한 문제로 나사이음 단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이음에서 나사이음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진동에 강하다입니다. 나사이음은 관 끝에 나사를 가공하여 너트나 부속으로 결합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이음 방식입니다.
장점은 첫째,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 정비가 쉽고, 둘째, 실 테이프나 패킹과 함께 사용하면 기밀성이 우수하며, 셋째,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가공이 간단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부속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 이음은 진동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나사가 점차 풀려서 누설이 발생하거나 결합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이 심한 곳에서는 용접 이음이나 플랜지 이음 또는 진동 흡수 호스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동 방지를 위해 나사 이음의 록너트, 이중너트, 록 와이어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동 환경, 고압, 고온 조건에서는 다른 이음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